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 자, 장 초반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부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불안감을 만들었던 증시는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문제없잖아, 이런 이야기들,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이제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주식의 대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대여라는 것은 이제 공매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대차 잔고를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증권사들의 이런 주식 대여,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주식 안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공매도를 앞둔 시점에서 주식 대여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또 주식 대여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의 새로운 화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ESG, EMP라는 것들인데요. ESG와 EMP,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왜 새롭게 떠오르는 건데?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 써놓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쉽습니다. 그냥 쓸만한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것과 분산 투자하자라는 것, 이런 식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자산 운용사들 어떤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야, 한 주 진짜 금방 갑니다. 그죠? 네, 22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자, 22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시황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자,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주가가 좀 내릴 수 있다. 근데 주 후반에 증시가 조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걱정스럽지 않을 것이다. 자, 중반까지만 잘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목요일 날도 그랬고,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대치들은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6%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들 밀렸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할 거 없이 그냥 10% 둥둥하게 그냥 떠올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장 막판에 그래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든지 급등을 했다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서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우지수 0.6%입니다. 32,619포인트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2%입니다. 그래서 13,000포인트 회복에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상승세로 마무리됐다라는 것, 여기에 긍정적인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나 애플 이런 기술주들의 반등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한숨 돌렸다, 이런 느낌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장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상승은 경제지표가 다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단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시장 경제 상황들,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줄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이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었던 60만 명대를 기록합니다. 68만 4천 명입니다. 68만 4천 명.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예상치는 73만 명이었는데, 60만 명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100만 명 넘게 나왔다가 이제 90만 명대, 80만 명대, 70만 명대에서 다시 80만 명대 가기도 하고, 좀처럼 내려가지 못했었던, 보지 못했었던 숫자가 바로 앞에 6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60만 명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고요. 팬데믹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경제지표들 따라서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GDP 성장률 확정치입니다. 이 성장률 확정치가 지금 4.3%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발표된 잠정치 이게 4.1%, 그 다음에 시장의 예상치도 그냥 4.1%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0.2%가 높게 나타난 거죠. 즉 경제 성장률, 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미국 경기가 성장하는 그 포인트가 0.2%나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기 호전했다는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 초반에는 왜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였느냐? 이것도 파월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파월이 이번에는 너무 원리 원칙적인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떤 얘기 했냐면 지금 그 공영 라디오 NPR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가 거의 완전히 회복할 때쯤 되면 연준의 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경기는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연준, 이 FOMC 그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예상보다 빠른 수준으로 가서 거의 완벽한 수준이 된다라면 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아직은 경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경기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긴축 정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되죠. 굳이 경기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이제 처리할 것이다.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물론 아나운서가 이끌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경기가 완벽하게 좋아진다면 그때는 멈추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네, 악재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네, 부담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증시 초반에 이 하락세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 심리를 저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이제 중국 기업의 어떤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부분들. 이게 외국 회사 문책법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발효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의 확산세, 아직까지는 봉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정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1.6%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 초반에 나타나는 불안한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경제지표가 딱 좋게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또 수에즈 운하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기에 타격을 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었다라고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으면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또다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저녁에 주말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네,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축제 분위기,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거나 급등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유지를 계속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빨간불을 보니까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져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물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손에서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는 버틸 만한 힘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말장이니까
뭐 변동성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분 좋은 걸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상승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은 지금 밑에서 치고 넘어가는 흐름이 강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상승 출발하게 되면 변동성 뭐 하방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공매도의 재개를 앞두고 주식 대여를 늘리는 증권사들,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량주에 대한 대차 거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이 공매도가 모든 기업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정적으로 몇 개의 기업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이 대차 잔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달 대차 거래 잔고가요 41조 원대, 전년말 대비해서 약 7조 원대로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차 잔고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대차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공매도의 어떤 재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있다. 이게 그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잖아요. 그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을 때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에게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증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들에게 빌려서 이 주식 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 대여를 해가지고 이제 기관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기관들이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빌려갈 만한 그 수량들을 미리 증권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 대차 거래 잔고가 41조 9천억 원.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34조 원대에 불과했는데 무려 7조 원대가 늘어나가지고요. 40조 원대가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차거래 잔고라는 것은요, 개인에게 주식을 빌린 증권사가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시죠. 왜냐면 이제 주식을 빌려가게 되면 이자를 줘요. 삼성전자 갖고 계시네요. 삼성전자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갖고 가면서 이자를 얼마 또 줍니다. 빌려가는 기간 동안에. 왜 남의 거 빌려갔으니까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눈꽃만큼 줍니다. 눈꽃만큼. 뭐 지들이 이제 신용 같은 거 빌려줄 때는 엄청나게 이자 많이 받아먹으면서 자기네들이 빌려갈 때는 이자 눈꽃만큼 줍니다. 근데 그거 이자 조금 받으려고 그냥 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 근데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빌려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왜 빌려가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내 주식을 공매도 때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주식을 공매도 때리기 위해서 빌려간다. 그럼 이자 그 몇 푼 받으려고 내 주식을 공매도로 내몬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싫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자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 빌려줄래요. 주식 대여 서비스? 그런 거 안 할래. 나 너한테 돈 빌려줄 수 없어. 주식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로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피 200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인데 계속 빌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거래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5조 원대, 그 다음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LG화학 이런 종목들이라.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됐어, 안 할래, 안 빌려줄래. 또 이거 빌려갔다고 하더라도요, 나 그만할래요, 내 주식 내놔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주식 대여 서비스의 어떤 활용,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 그렇게 하지 말자, 증권사한테 빌려주지 말자, 공매도를 타도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대차거래 전체를 공매도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이
막아내고 간다라면은 이제 공매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회수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 주식을 빌려주지 않거나 그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공매도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안 빌려주면 어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대차거래를 막자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새로운 화두가 ESG 그리고 EMP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ESG 펀드 설정액 현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는 2,900억에 불과했던 게 지금 2021년 3월 22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6,300억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몇 배 늘어났죠? 네,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네, 많이 늘어났는데 5배가 넘는 건가요? 네, 아무튼 늘어났어요.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늘어났는데 이게 2019년도 말, 2020년도 말, 뭐 그때 대비해서도 지금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SG가 뭐고 이 PM이 뭐냐, 뭐 MSG 같은 건가? 네, 그 MSG랑 여기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뭐 영어로 나오면 일단은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ESG라는 것은요,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뭐, 네, 다들 아시죠? 뭔지. E는 뭐고, E는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S는 뭐 사회적 책임, G는 지배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영어로. 네. 네, 믿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러한 비재무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 즉 기업이 얼마만큼 똑바로 생겨먹은 기업이냐 이런 거죠. 예전에는 뭐 실적만 좋고 기업의 어떤 가치만 저평가 됐으면 됐었는데, 지배구조 투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환경적으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는 단순하게 돈만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정말 원래의 어떤 그 포지션, 그 사회적 공헌도에 따른 그런 그 우량주 판별법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진짜 좋은 기업, 네,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진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그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만 강조하다가 또 실적이나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이렇게 정말 좋은 기업이, 실적도 좋은 기업,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뭐 기여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 찾는 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몇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찾는 거,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지 진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면 걔네들이 사기 전에 먼저 사거나 아니면 같이 움직여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EMP는 뭐냐면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 뭐 대충 아시겠죠? 네, 영어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제임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EMP. 어쨌든 뭐냐면 ETF라는 것을 네, 관리해서 만드는 포트폴리오.
쉽게 얘기하면요, ETF가 뭐죠?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상장지수 펀드인데, 이 상장지수 펀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종목들, 즉, 예를 들어서, 배터리군. 요즘에 굉장히 저런 거 있잖아요. 2차전지 배터리 ETF. 그러면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개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그런 상품이 바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 종목들을 같은 업황에 속해 있는, 같은 종류의 범주에 속해 있는 종목을 모아서 그 다음에 지수에 상장시켜 사고 팔게끔 만드는 거. 즉 2차전지 중에서 뭘 살지 몰라. 그러면 ETF 사는 거죠. 2차전지 ETF를 사게 되면 그냥 그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평균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EMP는 뭐냐면 이러한 ETF를 모아서 다시 펀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2차전지 ETF 플러스 그 다음에 반도체 ETF 플러스 실적 개선 ETF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ETF를 모아서 다시 이 펀드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EMP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의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의 분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거는 초분산 펀드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러면은 아예 시장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들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잘 나가는 업황, 즉 예를 들어서 해운주도 좋고 조선주도 좋고 요즘에 건설도 좋아. 그럼 이걸 다 한꺼번에 만들어낸 그런 건 없을까?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해서 싹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것조차도 이제, 여러 개로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상품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EMP 펀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는 바로 이 ESG하고 EMP 쪽으로 지금, 운용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글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뭔가 있어 보이게끔 또 좋아 보이게끔 또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자산을 맡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운용사들이 요즘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로 인해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파월이 되게 역적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지표가 파월을 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시장의 내용들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경제지표 중에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0만 건대로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앞두고 주식을 대여하는 주식 대여, 즉, 대차 잔고를 늘리는 그런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싫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즉 증권사에게 주식 빌려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자산운용사들의 새로운 화두가 ESG, MP 이 두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ESG는 환경,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기업들, 어느 정도 분석이 된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실적 개선, 재무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제대로 건강한 기업인지를 보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들 떠오르는 그런 투자 대안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EMP 초분산 펀드라는 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한 그런 초분산 펀드 쪽에도 많이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용사들이 이렇게 이런 상품 쪽으로 운용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돈을 버는 투자법.
네, 워런 버핏이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나? 그랬더니 워런 버핏은 딱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딱 두 가지 원칙. 나 이 두 가지의 원칙으로 돈을 벌었어. 그럼 뭡니까? 엄청나군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얘기했는데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지킨다. 뭐야 이게? 네. 네. 돈을 잃지 않는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도 강조해드리는 게 고점 매수나 몰빵 투자 또는 위험한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악순환을 거듭되거든요. 돈을 잃지 않고 편안하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근데 워런 버핏은 네, 이런 투자 원칙의 조건을 하나 내세운 게 뭐냐면 인내심 그리고 근면성, 이 두 가지는 제가 지금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 지식. 네. 참 넘기 힘든 벽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인내심과 수학적 지식, 근면성만 갖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전략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수학적 지식이랑 뭔 상관인데, 네. 시황 마지막에 기분이 살짝 나빠지네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그런 돈 버는 투자 원칙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수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들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